이 영상은 스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영화 곳곳에 남긴 맛있는 반찬거리들을 무턱브라더스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 뽑아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기생충 맛보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주제가 수석, 말 그대로 돌에 대한 얘기인데요. 수석이 이 영화에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제 옆자리는 항상 돌처럼 굳어서 얘기 하나 하지 않고 묻어가는 유튜버 범피디님이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돌같이 굳어있지 말고 수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죠. 영화를 보면은 친구에게 받은 돌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 되고 있어요. 그 돌을 만나면서부터 뭔가 기대감을 심고 그 돌에 뭔가를 표현을 하는데, 이 수석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심지어 그 기우라는 친구가 집이 잠겼을 때도 수석을 챙겨서 인상 깊었지. 체육관에 가잖아요. 말 그대로 수석은 물에 잠겨있으면 그냥 일반 돌이거든요. 맞아요. 수석의 본질은 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화에서는 수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 플러스 기우가 투영하는 욕망들이 수석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물에서 빼와서 집에 장식하는 순간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허영과 욕심이 들어있는 존재로 이미 포지셔닝 되어 있는데 영화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화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수석이 나온 거지만 사실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물건들이 참 많아요. 많고 심지어 저도 지금 차고 있습니다. 뭐죠? 염주입니다. 아, 염주. 이거를 제가 절에 가서 건강이라고 적혀 있길래 샀어요. 왜냐하면 저는 최근에 건강을 잃은 적이 있어가지고. 건강을 잃으셨다. 네. 뭐 하여튼 이런 물건들이 참 많아요. 부적도 있을 수 있고. 그쵸. 그냥 종이 쪼가리인데 사람들이 뭔가를 염원해서 넣어버리니까 그게 본질적인 성격 이상의 가치가 부과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석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성질 이외에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 기생충 안에서 수석에 투여하고자 했던 추가적인 부가가치들, 그리고 그 부가가치들이 과연 영화에서는 어떤 맥락으로 읽혀졌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본질이 그냥 돌인데 굉장하다는 의미로 뭐 강해서 육사 출신의 할아버지가 이 수석을 줬다. 귀중한 건데 너를 왜 가져왔다. 그때 그 대사 기억나세요? 엄마가 먹을 거나 주시. 네네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매기고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먹을 것 이상의 가치지만 당장 먹고 죽고 생존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돌덩이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수석을 가지고 나서부터 일이 잘 풀린다고 이 가족은 믿기 시작해요. 그러고 어느 장면에서 엄마가 이 수석을 닦는 장면이 나와요. 애물단지 모시듯이. 네네. 그래서 그런 장면으로 봤을 때도 이 수석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돌이고 보는 이의 맥락에 따라서는 엄청 귀중한 염원이 들어간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석은 굉장히 욕망을 상징하는 물질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기우가 나오는 모든 장면, 계획을 얘기하는 모든 장면, 대부분의 장면에서 돌이 카메라에 같이 잡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만약에 제가 한 번밖에 안 봤기 때문에 제대로 못 봤다, 동태 눈깔이 아니냐라고 생각되신다면 바로 댓글 남겨주십시오. 이거는 계속 저희가 밝히지만 무턱브라더스 형제들이 생각하는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고요. 기생충을 다른 분들이 이제 다르게 느끼셨다면 그 댓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영화를 보는 눈이 더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댓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사용됐다는 증거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우가 계획을 얘기할 때 돌이 항상 프레임이 잡혀요. 네네. 그런 기법들이 있나요, 실제로 영화에서? 뭐
그거를 미장센 뭐 그렇게 표현을 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장센 그 샴푸 이름 아닌가요? 어디 그러니까 갔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도 이 장면을 찍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액자가 있다. 그 액자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뭐 그게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인데 항상 계획을 얘기할 때 돌을 이렇게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돌이 누가 줬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등장인물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 박서준이 연기한 잘생기고 돈 많고 구김살 하나 없는 부잣집 민혁이가 건네줬기 때문에 본인한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민혁이는 두 가지를 건네주고 유학을 갑니다. 수석,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건네주고 가죠. 그 여자의 과외 선생이 될 수 있는 기회, 결국 모든 변화와 계획의 근거들은 민혁이 수석을 주고, 그리고 본인이 아르바이트 기회를 넘기면서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민혁이가 건넨 수석이기 때문에 더 아끼고 더 집착하는 걸로 저는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저는 또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그 어쨌든 수석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뭐 염원이 담겨 있고 이런 계획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 또 이게 뒤로 갈수록 바뀌잖아요. 그쵸. 나중에는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네. 수석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의미를 잃고 둔기 같은 느낌으로 예. 그 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리뷰를 하면서 중원본 하면서 얘기했던 돌이 어떻게 보면 폭력이다라고 네.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범피디님이 짚어주신 대로 욕망이 투영됐고 그 돌 때문에 돌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아버지 제가 계획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돌을 가지고 그 계획은 뭐였냐면 그 가정부 가족의 남편이랑 아내를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돌이 굴러 떨어지면서 그게 실패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수석이 그런 역할을 하죠. 들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수석의 기우가 희생자가 되죠. 폭력의 도구로 전환이 됩니다. 그 욕망의 도구였다가 수석은 또 다루기에 따라서 폭력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망에 따라서 전환되는, 사람이 어떠한 것을 욕망할 때에 따라서 수단으로 바뀌어지는 대상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석은 그 기후의 욕망이 투영됐고 그 욕망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됐고, 그 욕망이 타인의 욕망에 의해서 살인도구로까지 발전하게 되죠. 돌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또 민혁이랑 기후의 관계에 대해서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물론 돌이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제시카 선생이 현자의 말씀을 하세요. 어떤 얘기죠? 기억나시나요? 막 도망쳐 내려오거든요. 네. 계단을 정말 굽이굽이 계단 내려오면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해요. 민혁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제시카 선생이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민혁 오빠한테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민혁이에게는 이런 일 자체가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민혁이는 정말 수석을 수석으로 다룰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 물건이 다르게 사용이 되는 영화의 하나의 장치였다고. 가지고 있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네. 뭐 예를 들어 제가 이걸 차고 있는데 또 다쳤다. 그럼 이거는 뭐 그냥 뭐랄까 쓰레기인 거죠. 그쵸. 쓰레기인 거죠. 그리고 그 수석이, 제가 이 보충 설명을 하자면, 아까 이게 돌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수석이라는 게 굉장히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는데, 아이러니함을 딱 그 봉준호 감독이 보여줬어요. 이 수석 때문에 계획을 세웠던 기우가 이 수석으로 사람을 죽이려 하죠. 근데 그 수석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그 수석에 다치는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석 하나로 역변하는 이 상황들이 보면서 수석이 이 영화에서는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수석에 대해서 저희 말고도 더 깊은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 수석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끝. 감사합니다.